자, 플라톤이 이제 그 고르기아스 태제를 넘어서기 위해서 제시했던 것이 바로 이제 이성이라고 하는 거. 이성은 우리가 이제 로고스적인 사유 방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이성적인 사유 방식을 통해서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한계들, 그리고 이것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주관적 특성들 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던 고르기아스 첫 번째 태제에 대해서 이데아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우리가 존재가 있는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고,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이제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과 관련해서 우리에게는 이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서로 잘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방식으로 논의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어떤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 이제 이데아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데아론. 자, 이제 이 이데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서 이 이데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세계의 본질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것들을 하나의 학문으로서 우리가 추상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의 접점들, 어떻게 보면 이제 컨택 포인트를 갖는 거죠. 고르기아스 태제에 따르면 이제 누구나 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자, 우리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접촉점이 있고, 그 접촉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이제 이런 이론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제 이데아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 이데아를 플라톤은 이제 영혼, 또 진리 또는 이제 본,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탐구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그 객관적 토대, 이건 이제 파운데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객관적 토대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그냥 임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칙 또는 이제 원리에 의거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어떤 실증적인 사례로서 영혼이라든지 진리라든지 또 이 본이라고 하는 주장들을 제시를 하고 있죠. 자, 첫 번째로 이제 이데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영혼이라고 하는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고정불변적인 실체이면서 동시에 이것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본질이 무엇인지와 관련해서 어떠한 이제 대상들 이야기하고 있고,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힘 또는 이제 능력 또는 그것들의 어떤 작용들, 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변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변하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제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 이제 제시하고 있는 키워드가 이제 바로 동일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나는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자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자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끊임없이 성장하지만 이것이 항상 동일성을 유지를 해야 되죠. 내가 어려서부터 이제 자라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7년 전 사진, 지금 사진, 또 7년 전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의 DNA가 뭐 여러분들 세포가 이제 죽고 또 성장하고 또 다시 태어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바뀌게 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다라고 이야기하려면 내가 세포가 변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유전자 배열이 변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특징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죠. 자, 그게 이제 이 동일성이요. 그래서 이제 아이덴티티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자, 라틴어로 이제 이뎀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건데, 이 이뎀이라고 하는 건 same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같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이 계속해서 육체적인 그 변화를 겪고 있지만 뭔가 변하지 않는 어떤 것, 그러니까 DNA처럼 어떤 변하지 않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려면 그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플라톤이 영혼으로서 이데아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영혼으로서 이데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여기도 이제 뭐 여러분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자, 윈도우를 띄워놓으면 이렇게 뜨죠. 이걸 코딩을 해가지고 전부 다 띄워놓으면 이게 계속해서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안 그러면 이게 한번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고 다시 코딩에 따라서 나타났다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반복문이 필요하죠. 반복문. 이제 코딩에서는 while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DNA,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지만 계속해서 둥둥 뛰어놓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영혼부터 영혼까지 이어지게 할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 자, 이거를 플라톤은 영혼으로서의 이데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물질이 아닌 거죠. 물질을 띄워놓는 거니까. 자, 윈도우가 계속해서 또 이 화면에 띄워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인격 동일성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 틀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플라톤은 이제 자아 동일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자아 동일성으로서 이 영혼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좀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인간은 어떤 감각적인 변화, 여러분들 신체들이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지만 그 안에 어떤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이제 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 자, 그런 반면에 이것에 따라서 부대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 우리는 이제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죠.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이제 DNA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또 이제 부대에서 존재하는 것. 이건 여러분들 키가 바뀌거나 몸무게가 바뀌거나 아니면 이제 머리카락 색깔이 바뀌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소크라테스가 있는데 이 소크라테스의 본질,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은 소크라테스가 철학자라고 하는 거죠. 필로소포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가 부대적인 것들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백인이면 피부가 하얗다든지, 아니면 뭐 키가 작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들창고 코를 가졌다라든지, 아니면 머리가 이제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간다든지, 이건 이제 부대적인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해가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있는데, 자, 그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이 본질이고,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데아로서의 영혼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것은 이제 이성을 통해서만, 로고스를 통해서만 이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과제하면서 그런 거 읽어봤겠지만, 자, 화성에서 여러분들의 몸을 분해해가지고, 자, 트랜스포터기에 넣어서 지구로 옮길 때, 자, 여기서 여기까지 옮겨지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원소가 또는 원자가, 전자가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분해되는 것들을 설계도를 통해서 그 원자의 배열, 이것을 우리가 파악한 다음에 이걸 지구에 전송을 해서 지구에서 이 설계도대로 그대로 조합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설계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원자를 재구성하거나 재배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설계도가 물리적인 것이냐? 자, 플라톤이 생각할 때는 이건 이제 이성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건 수학적 패턴을 갖기 때문에 그러죠. 수학적인 패턴. 수학적인 거죠. 이제 뒤에 가서 티마이오스에 나오는데, 자, 플라톤은 자, 사물을 잘게 구분했을 때 가장 궁극적으로 남는 것은 수학적인 뭐 정다면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정다면체가 뭐 정다면체들이 모여서 이 세계를 구성하는 거다. 이건 똑같은 거예요. 지금 물리학에서도 계속해서 사물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 사물의 수학적 구조, 수학적 질서, 이것이 사물들을 만들어내고 그 사물들이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그런 어떤 특성들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 이야기를 플라톤은 이제 이성을 통해서 인식을 하고, 그것이 그러니까 이성을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물질적인 거, 이 감각적인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대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소크라테스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철학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본질이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머리 색깔이 또는 뭐 키가 아니면 몸무게가 본질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죠. 자,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증거로서 몇 가지를 이제 제시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상기설이죠. 자, 인간은 태어나기 이전에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제 증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플라톤의 대화편 메논의 그 종 중에 하나가 기하학적인 문제를 푸는 사례들을 보여주는데, 자, 이 사람이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그런 수학적인 뭐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증명한다든지, 아니면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나온 여러 증명, 뭐 공리나 공준들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의 머릿속에 이 사물의 또는 수학적인 원리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이제 언어 기제이죠. 구조주의 언어학자인 이제 촘스키에 따르면 우리가 왜 침팬지하고 다른가, 언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쓸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내재화되어 있는 언어의 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분절화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동물들도 언어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동물들이 갖고 있는 언어들은 분절화 돼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아야오요오요 이렇게 나눠서 음절을 나눠서 발성할 수 있는 것들이 걔네들은 성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또 그런 음들을 우리가 걔네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언어적인 코드들이 이미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인간이 사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물의 어떤 수학적 법칙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을 또 우리가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자 그것이 플라톤에서는 이제 상기설이라고 하는 설명으로 우리에게 이제 제시가 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말을 했었는데 아라고 하는 부정접두하고 레테라고 하는 망각이라고 하는 이제 말이 합쳐져서 망각을 벗어난다라고 하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에르신화에 따르면 사람들이 저 세계에서 이 세계로 올 때 또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넘어갈 때 이 레테라고 하는 이제 지역을 건너게 되는데 거기에 강이 하나 흐르고 있어요. 이걸 이제 레테강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목이 마르니까 이 레테강에서 물을 마시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레테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 철학하는 방식을 통해서 잊어버렸던 옛날의 지식들을 떠오르게 된다. 자, 그렇게 이제 떠오르게 하는 작업들이 바로 이제 철학적인 작업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유사성, 아름다운 수저, 아름다운 꽃, 아름다운 나무, 아름다운 사람 뭐 이런 걸 보면서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아름다운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것들인데, 자 이것들은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속성들을 나누어 갔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분유라고 이야기하죠. 나누어 갔기 때문에 그 사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그 자체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이 형상들은 그 아름다운 특성이라고 하는 자기 동일성,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사물들에도 자 동일성이 있고, 자 그 동일성을 바라보고 있는 주체 나에서도 어떤 메커니즘, 이 동일성의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자 이 동일성의 메커니즘, 주체에서 동일성의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제 영혼이다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물들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것과 이것이 유사하니까, 자 이제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자 이걸 이제 동형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소모르피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소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같다, same이라고 하는 말이고, 이제 그 모르페라고 하는 말은 형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동일한 유사한 형태들을 보면서 그것이 어느 하나의 범주에 카테고리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자동차의 바퀴하고 그 다음에 오토바이의 바퀴하고 서로 비슷하죠. 자 이건 뭐 더 큰 바퀴고 이건 더 작은 바퀴이지만 이게 바퀴이고 이 동그랗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 이 추상 능력. 자 이 추상 능력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소모르피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동형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는 이 동형성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영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잃어버렸던 지식을 우리가 찾는 하나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플라톤이 전달을 하고 있죠. 자, 인간에게는 뭔가 동일한 어떤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갈 수 있는 그 동형성, 이소모르피즘을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걸 우리가 떠오르게 된다. 그 상기설이 바로 이제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모자람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결핍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 보는데 지금 책상들이 삐뚤빼뚤하게 놓여져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삐뚤빼뚤하게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이게 일직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삐뚤삐뚤하다, 일직선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이제 그 모자람, 결핍에 대한 생각인데, 이미 나는 어떤 완성, 자, 완성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만이 그것과 비교해서 이것이 하나의 척조가 돼서 어떤 것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들이죠. 자, 우리가 이제 그 대상 어떤 것을 A를 보고서 그것을 다른 것,
것과 비교하면서 모자란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생각을 하려면 뭔가 그 완전성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파이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항상 그 불평불만하는 이유들이 뭐예요? 뭔가 좋은 걸 받기 때문에, 뭔가 자신이 꿈꾸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비교해서 항상 다른 것들을 평가하죠. 자, 이제 그 정신병에 제일 많이 걸리는 직업군 중에 뭐가 있냐면 외교관들이 있어요. 언젠가 이제 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외교관들은 이제 뭐 굉장히 엘리트 그룹이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좋은 거, 좋은 장소, 뭐 좋은 사람들, 또 좋은 걸 먹고 이제 다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 살면서 있었던 그 좋은 것이 뉴욕에 가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은 자꾸 좋은 것보다는 이제 안 좋은 걸 보죠. 왜 이게 서울에 있는데 여기에는 없지? 또 이제 뉴욕에 가면 뉴욕에서는 이제 그 좋은 것들이 있고 또 안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또 서울과 비교를 하죠. 그래서 서울에는 이게 좋은 거 있는데 왜 여기는 이제 없지?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교관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이제 밤문화,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뭐 4시, 8시 이후에는 막 완전히 껌껌한데 우리나라는 이제 24시간 돌아가는 이런 또 먹거리 문화라든지 뭐 이런 관광 자원들이 많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비교하는 건데, 자, 비교를 하려면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플라톤이 제시하고 있는 두 번째 특정으로서 모자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비실비실한 말을 보면서 그것이 비실비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적토마라고 하는 삼국지에 나오는 굉장히 좋은 말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비교해서 이게 부실한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자, 펜도 마찬가지죠. 이 펜에 대해서도 이게 술술 잘 써지는가 써지지 않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충분히 좋은 펜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 여러분 이제 유튜브 보면 이지영이라고 혹시 아세요? 이거 이제 사탐 1타 강사 중에 하나인데 연봉 150억. 이 사람이 이제 그 유튜브에 하나 올려놓은 것 중에 하나가 만년필 비교를 하는 건데, 내가 이제 만년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가끔씩 이제 볼 때가 있는데, 자, 이 사람이 이제 비교하는 만년필이 10,000원짜리, 그 다음에 이제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만년필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만년필은 가장 중요한 건 닙이야. 그 촉이 싼 만년필은 그냥 뭐 스틸로 돼 있고 금속으로 돼 있고, 자, 이제 좋은 만년필일수록 좋은 만년필은 무조건 금이에요. 금이 이제 오래 가고 필기감도 이제 연성에 강해가지고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지게 되는데, 자, 이제 10,000원짜리 쓰다가 100만원짜리 이제 그 여러분 이제 성공하는 남자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 몽블랑이에요. 여러분들 뭐 나중에 이제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좀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은 그런 직장을 갖게 되면 대부분 다 액세서리가, 그러니까 고급 필기류 액세서리가 이제 몽블랑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10,000원짜리 쓰다가 100만원짜리 만년필을 쓰면 그 차이는 굉장히 확실해요. 왜냐하면 이제 10,000원짜리 스틸 립을 쓰다가 100만원짜리 이제 금립으로 쓰면 굉장히 이제 맛도 다르고 쓰는 맛도 다르고 또 뭔가 이제 굉장히 자랑스러워 보이죠. 자,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자기가 또 이제 산 만년필 중에 하나가 1,000만원짜리 만년필이 있어요. 이제 1,000만원짜리 만년필인데 이건 이제 파카사에서 나온 건데, 파카사는 그렇게 뭐 유명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만년필의 재료가 은으로 돼 있는데, 이 은이 어디서 나오냐면 1800 몇 년도인가? 하여튼 19세기에 그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그 보물선이 있었는데, 그게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그 태풍을 만나가지고 밑에 깔아앉은 거야. 이제 깔아앉아가지고 거기서 건져온 은을 가지고 녹여가지고 이제 만년필을 만든 거예요. 자, 이건 이제 뭐 100만원대나 뭐 200만원대의 만년필하고는 뭐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왜 1,000만원이냐? 여기다가 이제 소설을 쓴 거죠. 이거는 보물섬에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보물섬에서 몇백 년 돈 이런 어떤 순은을 가지고서 이제 만든 거다. 뭔가 이제 마케팅이 붙는 거고, 뭔가 이제 판타지가 붙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만년필로서 큰 차이는 없지만, 이 교환 가치는 없지만 이 상징적인 가치가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뭐 대기자가 막 수십 명, 수백 명 붙는 정도로, 우리가 이제 1,000만원이니까 안 살 것처럼 보이는데, 자,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사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도 이제 뭐 다른 얘기로 세긴 했지만, 우리가 어떤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뭔가 표준이 되는 게 있어요. 아까는 이제 뭐 몽블랑 만년필이라든지 뭐
뭐 가방도 마찬가지죠. 뭐 에르메스라든지 루이비통이라든지 뭔가 표준이 되는 거 있고 그것에 항상 비교해서 이 가방은 좋은 거야. 이 가방은 싼 거야. 이 만년필은 좋은 거야. 이 만년필은 좋지 않은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관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뭐가 좋은가? 실제로 그거를 물리 화학으로 따져보면 똑같죠. 자, 다 같은 원자로 돼 있고 다 같은 원자의 배열로 돼 있고 자, 금으로 만든 닙이고 근데 왜 이거는 좋은 펜이고 왜 이거는 좋지 않은 펜인가? 자, 이거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비교를 하고 있고 그 비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은 모자란다, 또 어떤 것은 이제 완벽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완벽한 것들이 모여 있는 어떤 세계, 완벽한 것들만 존재한 어떤 세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이데아의 세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어떤 감각적인 차원으로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뭔가 이 현상과 이상이라고 하는 걸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그 소피스트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하게 이제 현실을 있는 그대로만 지각을 한다라면 이상을 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자기 눈앞에 있는 거, 자기가 보고 있는 거 이것밖에 생각을 하지 못할 거예요. 자, 이제 그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막을 가다가 뭔가 오아시스처럼 보이는 이런 어떤 환각작용, 환각작용들이 내 감각에선 너무 이제 생생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장자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장자의 꿈에 나오는 나비인지 아니면 나비의 꿈에 나오는 장자인지 분간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거 보고 듣고 느끼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꿈인지 생시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이 현실인가 아니면 그 이상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뭔가 또 다른 능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철학과 대학원 공부하시는 분 중에 하나가 이제 헬기 조종을 하시는 그 해양 경찰이신데 이분이 이제 가끔씩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뭐 날씨가 좋을 때도 그렇지만 안 좋을 때도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가 바다인지 아니면 아래가 바다인지 이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공간의 구분이 이제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올라가는데 그게 이제 바다에 처박힐 수도 있는 것이고, 자, 이런 어떤 것들인데 이것을 벗어나려고 그러면 뭔가 그 본능적인 그런 어떤 공간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본능적인 이런 것들이 작용이 돼야만 하고, 그거는 이제 뭔가 그냥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거, 느끼는 거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이데아로서의 영혼이 인간에게는 존재하고 있고, 그래서 이 감각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런 어떤 그 사고하는 어떤 존재가 내리는 어떤 그런 어떤 판단들을 통해서 이 감각적인 것들을 비교하고 검토하고 그것들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이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복합체하고 단순체의 비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복합체는 여러 가지 것들이 섞여 있는 것들이고, 단순체는 이제 순수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 휴움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험의 다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험의 다발.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보고 듣고 느꼈던 이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감각적인 그런 어떤 경험들을 하겠는데 그것들을 쭉 모아놓은 것이 바로 경험의 다발로서 나다, 자아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 경험의 복합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경험들의 복합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제 데카르트하고 이제 플라톤은 조금 다른 생각인데, 자, 인간은 이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그릇으로서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한꺼번에 포용할 수 있는 어떤 컨테이너로서의 어떤 단일한 단순체로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왜냐하면 이 복합체는 해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 경험들로 다 해체가 돼가지고 분해가 돼서 사라져 버리지만, 이 단순체는 뭔가 순수하고 그다음에 다른 것들이 섞여 있지 않는 그런 어떤 측면들을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X itself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자체에 있어서 오직 하나인 것만. 그래서 그 안에
요소들이 해체되거나 생성되거나 그렇게 분해되어지 않고 그것들을 다 잡고 있는, 끌어당길 수 있는 하나의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비가시적인 것이죠. 가시적인 것은 이 경험이나 다발만 보이는 거예요. 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존 철학을 이야기하면서, 실존이란 무엇인가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자, 실존이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서도 이제 그릇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그릇은 내가 생각하는, 내가 결정하는 이것에 따라서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딱 그 픽스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실존적인 실천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A 형태로 가기도 하고 B 형태로 가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담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비가시적인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우리 어떤 구체적인 삶들, 구체적인 습관들 또는 구체적인 경험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구분한다라면 우리는 이제 육신, 이 소마라고 하는 것과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는데, 자, 이제 우리 육신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경험적인 다발이고 가시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신체를 가졌는지, 어떤 육체를 가졌는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파악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비가시적인 것이고, 여러분들의 경험들을 모아주는, 자, 그 경험들을 하나로 모아주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경험의 다발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쌍둥이가 많이 나오는데, 쌍둥이를 또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데 왜 동일한 생각을 하지 않는가? 유사한 생각을 하지만 왜 동일한 생각을 하지 않는가라고 이제 묻는다라면, 이 경험의 다발을 묻고 있는 이 컨테이너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인 DNA와는 다른 형태로 그 사람의 감각적인 경험들을 구분해주고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그런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플라톤이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던 그 이데아의 세계들, 이데아들이 모아있는 세계들,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존재했던 그 세계들, 자, 그 세계로 자, 올라가기 위한 통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런 세계로 올라가기 위한 통로이고 또 이제 사다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플라톤에서 이제 여러분 자아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고,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뭐 우주의 질서라든지 우리가 이제 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다 통합이 돼요. 이걸 이제 동양 철학에서는 버마이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려. 자, 세계와 내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주의 질서와 내가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만이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영혼은 완전한 형태로 재생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데카르트의 생각하고는 다른데, 데카르트는 이제 코기토라고 하는 어느 하나의 실체예요. 데카르트에 있어서는. 자, 그래서 신이나 우주나 이런 것과 합치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완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근데 플라톤은 인간의 영혼은 완벽해지려면 신과 하나가 돼야 돼요. 자, 이게 큰 차이가 있어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장해야 되고, 자, 이것이 전개돼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신이다라고 하는, 또 우주 질서라고 하는 큰 틀 내에서 영혼은 그 안에서 성장하고 발육하고 또 완성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영혼이 우주 질서에 따라가는 거, 이걸 그리스 사람들은 행복이다라고 부르고 있고,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 좋은 삶이라고 하는 에우젠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자, 우리가 이제 그냥 산다 라고 하는 걸 이제 그리스 말로 이제 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그리스 사람들은 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동물이나 식물과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인간으로서의 삶,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삶이어야 돼요. 좋은 삶. 자, 이걸 이제 좋은이라고 하는 걸 에우라고 그리스 말로 이야기하고, 삶이라고 하는 걸 이제 젠이라고 하는데, 자, 인간이 사는 삶은 좋은 삶, 에우젠의 삶이고, 이 에우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그 이데아 또는 이제 신이라고 하는 것과, 또는 이제 그 우주 질서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합치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게 이제 합치되는 과정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커다란 차이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플라톤이 이제 그 영혼으로서 이데아를 이야기하는 것은, 자, 이렇게 형상계로 가기 위해서, 이 이데아의 세계로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 어떤 방식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이제 플라톤이 확인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자, 영혼이 아름다운 육체에서 출발해서 아름다움에 공통된 아름다움 그 자체, 또는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육체로부터 출발해서 아름다움 어떤 것을 추구하는데, 그것이 이제 정신적인 문화적인 아름다움, 이게 이제 어떤 제도로서의 아름다움이죠. 그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지혜, 그다음에 아름다운 자체, 자, 이런 것들로 그 상승하는 것, 이걸 이제 상승이라고 해요. 상승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플라톤은, 자, 이 이데아론, 특별히 이제 그 영혼으로서 이데아론을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파이드로스 246A를 이제 살펴보면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그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 자, 한 쌍의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이제 흑마와 백마인데, 이제 욕망과 격정을 상징하는 이제 말이고, 자, 이성을 상징하는 이제 마부가 이 마차들 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성이 욕망이나 격정을 잘 다독거리고 이것들을 잘 훈련시켜서 세계를 벗어나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자,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올라가서 가장 많은 형상들을 본 그런 어떤 영혼이 이제 철학자가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참주가 된다, 왕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유대나 기독교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신화적인 사유의 바탕이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 형상계로 어떻게 되돌아갈 것인가, 여러분들이 출발했던 이걸 이제 그 고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제 잘 알 텐데, 자, 우리가 이제 필그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필그림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고향으로 이제 가는 귀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떠나왔던 그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자, 이것을 플라톤은 영혼이 이 현상계를 벗어나서 이 형이상학적인 차원의 예지계로 가는 모습으로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지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신화적인 거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지만,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 이게 죽음을 극복하고 또 죽음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욕구나 욕망들, 이런 것들을 이제 차단하려고 시도하는 것들인데, 이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인간은 조금 더 높은 세계, 더 그 형이상학적인 세계로 이제 넘어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 증거,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이고, 그 영혼이 이제 이데아라고 하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조화로운 특성을 영혼은 갖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악기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뭐 기타나 바이올린이나 뭐 첼로 이런 어떤 악기들을 이제 살펴보면, 자, 그 악기는 나무로 구성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제 금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나무나 금속이라고 하는 것을 연주를 통해서, 자, 화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죠. 이 화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자, 플라톤도 마찬가지고, 이제 플라톤을 공격하는 측면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악기처럼 존재하는 것이고, 인간의 영혼은, 자, 그 악기에서 연주하고 있는 화음이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조화이다, 악기에서 울려 퍼지는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악기를 구성하는 나무나 금속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신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러면 이제 악기가 나무나 금속인데 그게 이제 썩거나 부서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영혼도 사라지는가? 라고 하는 문제죠. 자, 소피스트 입장에서는 영혼도 사라진다라고 얘기해요. 자, 이건 이제 현대 뇌과학이나 신경과학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인간은 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뇌가 죽게 되면, 그러니까 뇌사 상태에 있게 되면 인간은 더 이상 사고하지 않는다. 의식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안락사 문제도 마찬가지고, 뭐 낙태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제 왜 그것이 살인인가 살인이 아닌가의 분기점이 이제 여기에 있는 거죠.
자, 생물학적인 뇌가 형성되기 이전의 상태, 또 뇌가 형성되어 있지만 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과연 인간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죠. 자, 여기서는 이 조화를 따르면 이 악기라고 하는 거, 이 뇌라고 하는 것이 화음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뇌가 사고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악기가 부서지면, 뇌가 사라지면 화음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영혼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생각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주장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 물질을 만드는 것하고 또 물질을 조직하는 것이 서로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이 테세우스 배죠.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봤을 텐데, 자, 이 테세우스 배가, 자, 테세우스는 이제 그 아테네의 그 왕자인데 나중에 이제 미노타우스를 죽이기 위해서 떠나게 되죠. 자, 근데 이제 떠나면서 그 테세우스가 가지고 있는 배가 이제 파도를 만나거나 아니면 이제 폭풍에 만나가지고 이제 이 앞부분이 부서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느 섬에 가가지고 고쳤어요. 새로운 나무로 붙였어요. 그 다음에 갔더니 또 여기가 부서졌어. 여기도 새로 붙였어. 그 다음에 갔더니 여기가 또 부서졌어. 여기가 또 새로 고쳤어. 나중에 이제 돛도 부서져. 그러다 보니까 다 고쳤어. 자, 그러면 이게 테세우스 배일까요? 아닐까요? 자, 이제 뭐 반론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테세우스 배가 아니죠. 왜냐하면 다 바뀌었으니까. 나무가 다 바뀌었으니까. 근데 어느 누구도 테세우스 배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꺼려져. 왜? 여전히 테세우스가 배가 하고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자, 이제 앞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야기했었죠. 자, 여러분들을 자, 이렇게 테세우스 배로 간주하면 7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 세포가 다 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몸은 전부 다 변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김요한의 몸이 변했으니까 김요한이 아니냐라고 물어보면 아니다라고도 말도 못하고 그렇다라고 말도 못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자, 이게 물리적인 거하고 물질을 조직하는 거, 그러니까 DNA하고 DNA가 조직되는 그런 것들이 서로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자, 이 DNA라고 하는 거하고 이 유전형하고, 자, 이 유전형들이 발달해서 다시 말해 이것이 환경들을 만나고 서로 배열이나 조직화가 되면서 자, 표현형이라고 하는 70억 인구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똑같은 DNA지만 자, 이 DNA가 어떻게 연관되느냐,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70여명의 인간들이 어느 누구도 똑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지문도 다 다르단 말이에요. 똑같은 DNA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플라톤에 따르면 물질적인 거하고 물질적인 것을 배열한 이 정신적인 거하고는 다르고,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 배열하는 측면과 관련돼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뭐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2,500년 동안 이제 이 유물론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물질이 작용하는 그 원리 원칙, 다시 말하면 물리화학적인 원칙에 따라서 이 세계가 구성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몸도, 인간의 생각도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유물론이죠. 그것과 또 하나의 이제 플라톤의 철학은 인간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만 물질을 구성하는 원리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그것이 인간의 영혼이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이, 이게 이제 형상 철학이에요. 이걸 이제 아이디얼리즘, 우리가 이제 관념론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자, 뭐가 중요한가? 물질이 중요한가? 아니면 물질을 조직하는 원리가 중요한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철학적인 분쟁점, 이런 논의들이 아주 심각하게 2,500년 동안 이제 아직 끝이 안 났어요. 여전히 유물론에서는 이제 인간은 뇌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뇌가 아니라, 뇌는 이제 그 먹고 싸고 이런 어떤 DNA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영혼이라고 하는 게 있고, 아니면 이제 영혼이나 문화나 제도나 뭔가 형이상학적인 원리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유물론자들은 또 이제 이렇게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인간의 영혼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영혼도 물리적인 요소, 다시 말하면 모든 존재하는 입자들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에너지는 활동하면 에너지를 잃게 돼.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그러죠? 그러면 어떠한 원자도 자, 이렇게 계속해서 윤회를 하다 보면 닳아버릴 거라는 거죠. 닳아버리고 그래서 나중에는 해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양자역학에서도 이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수소는 원자핵이 하나 있고 전자가 있는데 이 전자가 이제 계속 돌죠. 처음에 돈다고 생각하는데, 자, 돌면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에너지를 다 잃고 자, 원자 핵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수소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우주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가 수소인데 수소가 모두 다 이렇게 돈다 그러면 우주는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게 입자의 안전성이에요. 어떤 사물이 그 사물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빨려 들어가면 안 되고 에너지가 소모가 안 돼야 돼. 일정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유물론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죠. 자, 플라톤은 이제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이 구조체나 배열체가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에너지라고 하는 것과는 말고,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특성과는 말고 어떤 다른 것들이 그것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데아라고 하는 이론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잠시 한 10분 동안 쉬었다가 수업을 다시 진행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제 그 10분 동안 단어 5개 좀 뽑아가지고 여러분들 생각들을 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봅시다.